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이동권 문제를 비롯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들은 오히려 그동안 중단했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다 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네. 기존의 정부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실현에 대한 책임과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확대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21년을 듣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인수위가 내놓은 걸 보면 네. 2023년부터 저상버스 의무 교체하고 네, 그거는요. 이미 작년에 법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가 있는 거예요. 아, 이미 법이 그렇게 개정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기 5년 동안 지금 80% 가까이 돼 있는 것들을 20%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조해서 예. 지방정부의 너무나 이 재정 격차가 큰 지역 간차별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예. 서울은 이미 100% 넘었고요. 예. 경기도도 120%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에는요, 거의 매우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낮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책임있게 고쳐라는 것이고, 그게 작년에 법을 통과돼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돼버렸거든요. 아, 그러면 그 5월 2일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답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의 법률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완전히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이제 대표자가 될 사람이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네. 인수위는 자기 책임이 또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자, 그러면 자기 정부의 목이라고 하면서 인수위는 또 피해가 버렸습니다. 지난달이었던가요?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디까지 얘기가 됐던 거였어요, 그때? 그때 저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겠고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답을 주지 않고 언론 브리핑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인수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질문으로 이제 소화했던 그 내용도 그럼 사전에 그 전장이나 이런 쪽에 사전 설명도 없이 그냥 브리핑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이 쪽가리 한 장도 주지 않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실현돼야 되는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법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의 중앙정부 책임을 할 수 있는 지방의 교부금을 서울은 5대5 그리고 지방은 7대3 이게 보통 별표 1에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 4조 별표 1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넣겠다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탈시설이라는 이런 권리들을 인정하고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금 이 로드맵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제대로 줘서 지역사회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불안해하는 부모님들께 안심을 줄 수 있고 가족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잠깐 그러니까 특별 교통수단 관련해서는 지금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예산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이걸 중앙정부가 나서서 예산 배정을 해서 좀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제 떠넘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아니, 상당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조금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그걸 고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개인 예산제나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뭡니까? 뭐 개인 예산제를 해서 장애인들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주겠다라는 거가 개인 예산제의 핵심이거든요. 예. 이미 영국이나 등 해서 서구 사회에서 개인 예산제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의 장애인 예산이 꼴찌인 나라가 평균 이상인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개인 예산제를 예. 그러면 OECD 평균 이상을 만들어 놓고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예산도 반영하지 않겠다, 검토하고 있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마치 3조 4조 요구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것을 개인 예산제를 하려면 그러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개인 예산제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도 주지 않는데요. 네. 무슨 선택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지 자체가 없는데 뭘 선택하라는 말이냐 이런 그럼요. 말씀.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어요. 예. 맨날 시설이라는 곳에 짜장면만 먹게 하고 있는데 예. 짬뽕 그리고 또 뭐 울면 이런 것도 쭉 놔두고 선택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예산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말장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 오늘 그 조간을 보니까 그 대표님께서 이 추경호 후보자가 예산 관련해서 답변을 그 약속하면 내일이라도 시위를 멈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예. 이게 왜 시민들과 이렇게 출근길에 부닥치게 해야 되는 국가 책임에 대해서 좀 국가가 이제 나서서 네. 특히 추경호 우리 그 5월 2일 인사청문회 한대요. 예. 그 자리에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21년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내놓은 이 예산에 대해서 실무자가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검토도 안 했다면 이건 너무 심한 거고요. 검토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답을 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답을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신다면 예. 내일이라도 타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수화기 너머로 지하철 소음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출근길 시위 중이십니까, 대표님? 예. 지금 경복궁역이고요. 예. 3호선에서 저희 예. 장애인들이 지금 지하철에서 기어가면서 예.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아마 질문 수없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 시민들에게 그 불편을 주느냐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오늘도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을 감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1년을 외치고 있는 이 문제가 예. 과연 장애인들만의 문제인지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 헌법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21년에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와 이 시민사회가 정말 이 문제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저는 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부득이하게도 타면서 저희들을 욕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혐오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문제가 한마디라도 좀 책임있게 정치권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JTBC인가요? 여기서 이준석 대표하고 토론 진행하셨잖아요. 네. 뭐 그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그 의견차나 이런 것들이 좀 좁혀지지는 않았나요? 저는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 표현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다? 야,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정말 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연차, 대표차 연차도 들리시더라고요. 그게 보통
10년에서 11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걸 그 자리에서 5년, 6년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준석 당 대표님께서 그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의견이 좁혀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뭐 꼭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라요. 뭐 민주당 이제 일부 의원들도 이제 뭐 장애인 챌린지도 하고 했는데 예. 정치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좀 책임지십시오. 정말 이 권리의 불평등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야 예. 지금의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예. 권리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을 예. 정치 쇼로만 한다는 게 너무 저희는 억울합니다. 권리의 불평등은 해결해 주십시오. 네. 여야 모두가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박경석 대표께서 이 출근길 시위 도중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좀 그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